나머지 정리 중에서 그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그것이 나머지고, 자 1차식이 아닌 2차식으로 나눌 때나 3차식으로 나눌 때나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식으로 나눌 때, 즉 3차식, 4차식 이런 것으로 나눌 때는 우리가 항등식으로 풀어야 돼요. 항등식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fx라는 어떤 추상적인 함수가 있어요. 추상적인 함수가 있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얘를 이제 1차식으로 날 때는 뭐를 쓰냐? 1차식으로 날 때는 특별히 1차식 꼴이 이렇게 있겠죠? 뭐 x-알파로 나왔다. 그럼 이제 여기가 추상적인 몫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나머지를 더합니다. 이게 이제 항등식의 기본 틀, 즉 직접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x-알파로 나눌 때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라. 뭐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여전히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똑같은데, 특별히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x라는 것, 즉 가로 안의 값이 0이 되는 알파를 대입하면 이 가로 안의 값이 얘가 0이 됐으니 누구만 남냐면 x 대신 알파를 대입하는 결과가 남아서, 그때 f 뭐가 나오냐면 알파 값이 누가 된다? 추상적인 f 알파 값이 결국 r과 똑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조심할 거는 얘가 1차식으로 나올 때는 말이죠. 수치 대입법을 했지. 이 가로 안의 값이 0이라는 수치를 대입했어. 즉 x 대신 알파를 넣어줬더니 그 결과가 f 알파가 r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fx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fx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머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쪽은 식으로서 표현한 거고요. 밑에 쪽은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문장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으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 이 qx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라서 이렇게 쓴 거고요. 나머지는 r로 표현하는데 1차식으로 넣을 때 나머지는 뭐라고 됐었냐면 상수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고, 즉 얘가 결국 같은 뜻이라고 했었어. x 빼기 알파가 0되는 x 값은 바로 알파죠.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 것이 f 알파가 되는데, f 알파는 결국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고 나머지 r만 남는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었고, 그때 결과 r은 f 알파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정리냐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가 나머지 정리라고 배웠던 거예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할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었어. fx라는 자리에, 그치? fx 플러스 뭐 2gx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것을 똑같이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라고 하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식 자체가 변형이 좀 돼 있죠? 이 추상적인 식 자체가 fx 플러스 2gx라는 식으로 변형이 돼 있어. 그러면 이게 x-알파로 나올 때 몫은 다른 뜻이 되겠죠. 몫은 어떤 다른 값이 될 거고, 나머지를 구하라라는 것의 문제가 동일하게 이렇게 변형되더라도 똑같이 나올 거고, 그때 쓸 때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 x 빼기 알파가 0 된 x 값을 대입하는데 그것이 알파 값이었죠. 그래서 알파 값을 x 자리에 그대로 넣어서 결과론적으로는 f 뭐야? 알파 플러스 2g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머지를 구할 때 쓴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이 만일 알파 대신 호준이 들어가면 x 빼기 호준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파 대신 호준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x 대신 호준을 넣어주면 여기다가 호준 넣어주면 f 호준 플러스 2g 호준은 그게 바로 나머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학습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두 번째는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라고 하면, 그때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처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가령 fx를 자 fx를 x-1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눈 나머지 이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이 나머지로 갈 때 식으로 보면 이 추상적인 fx를 이렇게 쓰시고 항등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x-1 그다음에 x-2라고 쓰면 몫이 있겠죠? 그렇지? 몫이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몫은 추상적이지만 이 나머지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늘 qx라고 써 가지고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데 이 qx하고 이 qx가 같은 값이 아니야. 그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실제 얘는 지금 몇 차시로 나눈 거냐면 자 2차시로 나눈 나머지죠. 2차시로 나눈 나머지가 누구니?라고 하면 얘는 이제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차시킬 수 있다고. 왜냐하면 2차시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1차식 이하, 즉 1차식 혹은 상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1차식이라는 모양꼴을 구할 때 그 1차식이라는 모양꼴을 다음과 같이 뭐 예를 들어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때 이제 ax 플러스 b를 구하려면 수치 대입법을 하는 거지. 계수 비교 수치 대입법 미정계수법이죠. 수치 대입법을 하는데 이 수치 대입법은 누구를 대입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바로 얘로 나눴을 때 얘가 0 되는 x값을 대입하는 게 좋다. 0 되는 x값을 대입할 때 두 개 있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가 있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가 있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화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런 것인데 실제 이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이제 해보면 여러분이 학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x 세제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퀄한 다음에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단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는 1차식 혹은 상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를 구할 때 무슨 법을 쓰냐면 수치대입법. 얘가 0 된 x값을 대입하기 참 좋단 말이야. 0 대입하기 좋을 때는 수치대입법 하는 거예요. 0 대입하기 좋을 때. 즉 얘가 0이 되는 값이 바로 1일 때하고 얼마? 2일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수치를 대입할 수 있는 게 딱 눈에 보이네요. 그 수치가 x 대신 2를 대입할 때. 2를 대입하면 얘는 싹 없어져. 그쵸? 여기다 1 대입하면 1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얼마야? 2는 자 1을 대입하니까 x 대신 1 대입했어요. a 플러스 b라는 것만 남아있겠죠. 또 하나의 값은 x 대신 2를 대입할 때야. 수치 대입할 거야. 그럼 2를 대입하면 이 값은 2의 세제곱이니까 8, 다음에 1이니까 9죠? 그쵸. 9죠. 9 이퀄 2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되실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두 개를 빼버리면 변과 변을 빼버리면 이렇게 뺄게요. 빼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왼쪽은 마이너스 7이야. 자, 그다음 오른쪽 마이너스가 돼서 a 값이 딴딴딴 7이다. a라는 값을 7 여기다 대입하니까 b는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5가 된다. 이게 답이 아니야. 답을 쓸 때는 이것의 결과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그 나머지는 누구다? 예, 7x 마이너스 5다라고 쓰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머지를 구할 때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중에서 미정계수법 중에서 이 하나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이 0이 됐을 때 대입하는 결과야. 또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되시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계속 문제를 변형해서 맞출 거예요. 자, 모양은 비슷한데요. 모양은 비슷한데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식적인 부분을 받아줘도 좋겠어.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을 자, 이번에 좀 다른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이유를 알아야 돼,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x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확한 이 구체된 식 x 4제곱 플러스 1을 뭐로 나눴어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몫은 모르니까 qx라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 몇 차식이다? 1차식 이하다.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고요. 항상 그때 그러니까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형한테 등짝 맞으면서 배웠던 "얘야, 호준아 나누는 거를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목숨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라는 이 방법이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항등식이라고 했었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x제곱 마이너스 1 보이죠, 이거? 그럼 이거를 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거야,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1이야, x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바꿀 수 있고, 그때 각각 1차식이 0 되는 x 값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그 두 개가 누구냐 하면 x 대신 마이너스 1, x 대신 얼마?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수치를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를 4제곱해도 얼마입니까? 1이죠. 1이죠. 1 플러스 1이니까 얼마? 2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거고, 두 번째는 2를 대입하려. 2를 4제곱하면 얼마? 1이지.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니까 2는 a 플러스 b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할 거예요, 아까처럼. 그럼 두 개를 빼면 0이 되겠죠? 빼면 얼마?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따라서 a는 0, 그리고 b는 얼마다? 2가 나오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2다. 그것은 나머지다. 그래서 이 나머지 2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건 구분하시자. 첫 번째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로 갈 때는 나머지 정리라고 쓸 수 있다. 어떻게 하냐면 실제 항등식처럼 항등식을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이 항등식을 썼을 때 의 의미가 인수가 0 되는 것. 그러니까 얘가 곱한 놈이 0 되는 것을 바로 x 대신 대입하면 x 알파를 대입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가로 안의 값이 0 되는 x 값을 대입하면 알파를 대입할 수 있었고, 그때 x 대신 알파를 대입한 결과가 나머지다라는 결과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f 알파라고 쓰는 것이 나머지 정리다. 나머지 정리다.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꼴을 써서 구하는 과정을 이해했는데, 결론은 이 항등식을 쓰지 않아도 얘가 0 되니까 나머지가 알파를 대입한 결과다. 그래서 F알파가 나머지다라는 것을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다. 그런데 이제 얘가 2차식으로 나눌 때,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할 때는 항등식을 세운다. 항등식을 세운다. 목숨 곱하고 나머지 더한다. 그래서 항등식 세울 때 얘가 0 되는 x값이 존재할 때만 쓰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을 때는 수치 대입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그럼 얘가 0 된 x값을 대입하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두 가지 값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값을 각각 넣어서 연립해가지고 바로 미지수 A, B를 구하는 수치 대입법을 쓴다. 그래서 나머지는 1차항 혹은 상수항이 된다라는 것이 2차시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했다고 하면, 자,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3차시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보여볼게. 자, 볼게요. 여러분 이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제 비슷한 식이 있었으니까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을 그렇지? 1을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럼 이제 이거는 특별하게 다른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할 때 직선 나눗셈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뭘 쓸 수 있다고 했냐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어요. 항등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으로 표현하면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목순 qx. 1차식 아니고 3차식 나눌 때죠. 나머지는 뭐가 나오냐면 9차시켜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식 꼴로 쓸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2차식 이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3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2차식 이하면 2차식, 1차식 상수항 중에 하나일 건데, 그럼 얘는 몫을 곱하고 나머지 더한다라는 것의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럼 얘를 구할 때 있어서 자, 여기서부터 별이야. 이걸 잘 기억하면서 그 다음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여러분이 처음에 나눗셈, 다항식 나눗셈 할 때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직접 다 구할 수 있어.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당연히 이렇게 하셨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3차식으로 나눌 때는 x 4승 쓰고 이 3승 자리가 없으니까 띄어서 넘어서 x제곱 쓰고 1승 없으니까 1차 없죠? 그럼 더하기 1 이렇게 씁니다. 그거를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기 때문에 x세제곱 플러스 1. 그 2차 없고 1차 없고 상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건너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차수인 4차를 없애주기 위해서 누굴 없애냐면 x를 곱해주고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럼 이제 x를 곱해주니까 이건 x의 4승이고 x를 곱하면 이거는 x죠, x. 플러스 x니까 플러스 x 여기다 쓸게요. 자, 자리를 내가 맞춰준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아래 걸 뺄 거거든. 근데 뺄 게 없는데 막 x를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넣어주면 막 x제곱에서 x를 뺀 모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식 자체가 순서로 쓰기가 좀 곤란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위식에서 아래식을 뺀다고 해서 직접 내서 하면 빼죠. 그러니까 얘가 사라져주고, 그렇죠?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면 x제곱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빼줄 때 이게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낼 거고. 그리고 이게 짝은 두 개인데 이거는 2차고 이거는 얼마요? 3차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자체가 뭐가 되냐? 얘가 나머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나머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가지고 얘 맨 위에를 뭐라고 쓰냐면 몫이라고 썼고요. 몫이라고 썼고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나머지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표현해서 아하 나머지는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수치 대입법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또한 계수 비교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구할 때 있어서 두 번째 방법 중요한 거야. 잘 들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들어야 돼. 잘 듣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 나눴으면 못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했었어. 직접 나눴으면 못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했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냐면 x 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자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죠? 근데 이제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고 했었잖아. 그럼 몫은 곱하는데 몫은 도대체 누구고 나머지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제 구할 거예요. 구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을 아까는 수치 대입법을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계수 비교해도 괜찮아요. 실은. 어떤 건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빠를지 무엇이 정확할지는 장담 못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직접 나눴으면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어야 될 거고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여기는 못과 나머지로 가는데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지난 시간 얘기 안 했던 것은 내가 별치면서 얘기할게요. 중요합니다. 자, 계수비교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비교하냐라고 하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보세요. 왼쪽 식은 얘가 4차식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오른쪽 식은 3차식으로 나눴잖아. 보이죠? 몫은 QX고 나머지는 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머지는 이 3차식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식은 3차식보다는 차수가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딱 됐다고 하면 선생님은 바로 뭐 하냐면 계수 비교할 거예요. 계수 비교할 거예요. 잘 들어. 잘 들어. 여기 4차의 개수가 여기 1이죠. 1이 생략된 거잖아. 그럼 얘를 전개할 때도 얘가 4차의 개수 1이니까 이거 4차의 개수 1 나오도록 누구를 곱하면 되니? 그것부터 출발합니다. 누구를 곱하면 되냐면 x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x 4승까지 딱 나오잖아. 누굴 곱하면 얘가 몫이 될지를 찾는 건데 x를 곱하면 됩니다. 잘 들어야 돼. x. 그러면 얘가 x의 4승 나오죠. 그리고 얘가 전개할 때 x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것이 3차 시계를 나눌 때 나머지 2차씩만 나올까? 여기까지는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야.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은 몫이 x가 된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4차식을 3차식으로 나면 몫이 x인데 얘가 전개했을 때 x 4승 됐었어. 그렇지? 그래서 x였던 거야. 그런데 얘를 전개할 때는 x 하나밖에 없어. 1차식이죠? 그럼 더 이상 4차식으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 계수 비교하는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x 4승 나오고 그렇지? 그다음 플러스 x 나오니까 그러면 그럼 얘랑 서로 같으려면 반드시 뒤에 계수 비교했을 때 2차가 여기는 없죠. 2차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2차식이 되려면 x제곱이라는 게 더해져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얘와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더해가지고 바로 얘 저변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2차식 됐고요. 그 다음에 1차식은 x죠. 여기는 없어. 그러면 x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x가 사라지려면 몇 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상수라는 부분을 보니까 상수 없어. 근데 상수는 좌변 1이야. 그럼 우변도 뭐가 됐냐? 1이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무슨 법을 하냐면 수치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왜냐면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고 얘들아 잘 들어봐. 여기가 3차식이라고 해가지고 3차식 선생님 인수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3개를 대입해서 미지수 3개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식이 3개 나와야 되고 미수 3개를 구하는 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냐면 수치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수비교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계수비교법. 계수비교법.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배운 내용이에요. 잘 들어.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 오늘 할 주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머지 정리 중에서 3차 시로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 문제 몇 쪽이냐면 예, 37쪽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다 잠깐 필기해 보고 설명을 좀 해 줄게요. 자, 일단 이걸 알자. 출발하기 전에 이건 별이야.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 자, 선생님이 이제 숫자로 여러 번 이해를 좀 시켜줄 건데 50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건 간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50을 4로 나누는 나머지이기 때문에 뭐 직접 나눗셈 하면 50을 4로 나누면 1 하고 그치? 4가 되겠지? 그다음에 10 내려오고요. 내려온다고 했었지? 그다음 2가 되고 4, 2, 8 되고 나머지 얼마 2다. 그래서 나머지는 2다라고 해서 2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50이라는 것을 항등식처럼 쓰면 어떻게 4와 몫은 곱하고요. 나머지는 더한다. 이렇게 썼잖아. 가령 50개의 사과가 있어. 50개의 사과가 있는데 50개의 사과를 4개씩 봉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자. 4개씩 봉지에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개의 사과인데 4개씩 봉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자. 4개씩. 하나, 두 봉지, 뭐 점점점 이렇게 어 48봉지. 나머지는 2개를 못 담는 거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좀 떠올려 보면 4개씩 묶어 버린 거지. 4개씩 묶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 문금이 몇 문금이 된 거야? 몇 문금이 된 거야? 아하. 12 묶음이 됐다. 이 12 문금을 뭐야? 몫이라고 하잖아. 몫이라고 하잖아. 12 문금의 몫이 나오고 나머지 얘가 나머지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써 버리면 어떻게 될까? 4로 나눈 나머지인데 쌤 4 곱하기 11을 4 곱하기 8 더하기 4 곱하기 4 플러스 2라고 쓰면 이런 얘기지. 순서대로 생각하면 여기는 4문금씩 4개씩 한 문금을 8문금 하다가 좀 쉬었어. 쉬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4개씩을 봉지에 담았는데 8문건 담다가 잠깐 장좀 좀 심부름 좀 갔다 왔다고 하자. 나한테 시켰는데. 근데 아직은 나머지가 4개 쓰게 했을 때 나머지가 이 뒤에 숫자 봐봐. 18개가 되거든. 이건 32개지. 18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 4문금으로 다 묶지 못한 상황이 돼 버린 거지. 현재로서는. 그래서 심부름 갔다 왔다가 다시 18개를 4문금으로 해 가지고 4개씩 봉지에 넣어서 4문금 만들어 주고 나머지 거 2개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거든. 숫자에서 말이야. 얘들아. 숫자에서 말이야. 4를 말이야. 4로 나누는데 이해돼야 되는데 4로 나누는데 내 몫을 8만 썼다고 하자. 그럼 4, 8에 32지. 몇 개 남은 거? 18개 남은 거. 여러분 생각해 다시. 4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4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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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나눈 거지. 덜 나눈 거지. 그러면 18이라는 것을 덜 나눴기 때문에 18이라는 것을 덜 나눈 것을 또 4로 나눈 거야. 그럼 4, 4. 아이고 미안. 4, 4 얼마? 16 돼서 나머지 얼마? 2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50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잘 들어. 4로 나눌 땐 몫은 8이고 나머지는 18인데 이거 나머지가 아니다. 나머지가 아니다. 나머지 아니지 아직? 나머지 아니지 이거.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쓴 거예요. 4 곱하기 8에다가 18은 4 곱하기 4 더하기 2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식을 그대로 여기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되고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을 수 있어. 4 곱하기 8 더하기 4 분배 법칙을 하죠. 더하기 2.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50이라는 숫자를 54는 4 곱하기 8 더하기 얼마? 2라고 썼던 것인데 4 곱하기 10이었죠. 쏘리. 자, 이렇게 됐어. 4 곱하기 4 더하기 2라고 돼 있지. 18. 근데 얘를 4 곱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4 곱하기 12 더하기 2라고 해서 수체계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변형을 할 수 있어. 변형할 수 있어.
아,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이해돼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뭘 얘기할 거냐면,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자, 봐봐. 아까 이게 사과를 4개씩 한 봉지씩 묶음을 했잖아. 뭘 얘기할 거냐면, 지금 나머지 정리에 37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써볼게요. 당시 fx를, 그쵸? fx를, 잘 들어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 다시, x 플러스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눈 나머지, 이렇게 돼 있어. 나눈 나머지가 뭐라고 되냐면, 2x-1, 이고,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고 되냐면, 나머지는 -6, 1이다, 이렇게. 근데 생뚱맞게 fx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서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야 돼. 진짜 잘 들어야 돼. 초집중해야 돼. 초집중. 그러면 얘를 3차시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9차시킬 수 있지. 뭐라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지금 필수예제 하고 있어요. 필수예제 7번. 자, 그럼 이렇게 써줄 때 얘를 항등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며. 항등식 표현해 볼게. 그러면 fx를 구하는 게 맨 밑에 거니까 잘 들어야 돼.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몫은 qx라고 쓰고, 나머지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씁니다. 그쵸? 왜냐면 3차식으로 나눌 때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2차식이다, 이렇게 쓴다고 했었잖아. 얘가 같은 식이야. fx라는 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fx식이 추상적인 식이지만 이것을 몫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2차식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미지수가 여기에 딱 봤었을 때 A, B, C, 그러니까 얘를 직접 나눗셈도 안 되고 계수 비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나눗셈 안 돼. 왜냐면 fx를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얘기야? 직접 나눗셈을 여기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 직접 나눴으면 안 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계수 비교를 하려고 했을 때 fx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얘도 계수 비교가 안 되고, 수치 대입법을 했을 때 수치 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 딱 대입할 수 있는 게 2개 있다. 얘들아 잘 들어. 하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하나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를 대입할 수 있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미지수는 여전히 몇 개라서 하나, 둘, 세 개이고 식은 몇 개라서 2개라서 못 푸는 거야. 헐. 어쩌지? 위에 있는 두 식을 이용해야 돼. 어떻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x-1이다. 잘 들어야 돼. 그럼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까 했던 거와 똑같아. 문금을 나누는데 문금이 4 곱하기 12 더하기 2처럼 4 곱하기 8 더하기, 잠깐 쉬었다가 4 곱하기 4 더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던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잘 들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 식이 위 식과 아래 식이 똑같아야 되잖아. 정확히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몫은 말이야. 이게 몫인지를 알았더니 아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 쉰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3차식이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눌 때지. 그럼 여기서 위식에서는 몫이 x 마이너스 qx라고 알았는데 아니라고. 왜? 2차식으로 나눴잖아. 2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러면 위식에서 보니까 얘도 2차식이지. 그러면 아직 덜 나눠진 거야.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눌 수 있지. 몫은 얼마? A. 그치. 나머지는 누구? 나머지 쓰는 거야. 잘 들어. 몫은 A가 되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A가 돼. 다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왜 나눌 수 있니? 라고 하면 얘가 2차식이거든.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A지. 지금 왜? 계수비교니까 A를 곱하면 AX 제곱 나니까. 그럼 나머지는 누군데? 잘 들어. 나머지는 위에서 얘기했었던 이거로 나눌 나머지가 EX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E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 나머지를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 쓰시면 돼요. 쓰시면 돼요. X 플러스 1로 나눠져요? 아니에요, 아직. 제곱으로 나눌 때요. X 플러스 1로 나눈 것을 쓰인 건 아닙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 여기서 물어본 것이 X 플러스 1로 A로 나눈 것이야. X, A가 누구냐면 여기 2차식 보이죠? 자, 휘서 질문했어요. 2차식 보이죠? 2차식을 이걸 했는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얘는 지금 이 맨 앞에 있는 식은 3차식으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야, 얘가 나머지였죠. 근데 똑같은 식이라니까. 왜냐하면 얘가 항등식이라면 항등식은 항상 좌변식, 우변식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뭐로 나눴다는 뜻이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땐 몫은 얘가 되지. 그냥 다시. 얘가 목 부분이 되죠. 근데 이 몫이 아직 다 안 구해졌다고. 왜냐하면 실제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을 더했을 때 이 뒷식을 잘 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눴을 때 얘도 2차식이니까 아직 2차식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아까 덜 나눴듯이. 중요한데. 중요한데. 덜 나눴듯이. 이거 잠깐 지울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요하니까. 3차식을 나눌 때 나머지는 2차식이 이하다. 근데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야. 근데 얘를 구하려고 직접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다 수치 대입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 마이너스 1과 하나는 2다. 근데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하면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다.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하면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다. 그것은 이제 동의를 할 거야. 그런데 얘를 원상복구한 거지. 내가 원상복구. 실제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이 뒤에가 곱해져 있는 놈을 그대로 쓴 거잖아. 이건 괜찮아. 근데 이 뒷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 번 더 더할 수 있다. 가령 아까 썼던 숫자 써놓고 해볼게. 50이라는 것을 4개씩 봉지에 담았을 때 4 곱하기 8하면 8문구만 담다가 잠깐 쉬었던 거야. 근데 4로 또 4문금을 더 담을 수 있어서 48개가 되겠지. 그리고 몇 개 남았냐면 2개 남았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더하고 나머지는 2다라는 걸 알았는데 왜냐면 조심해야 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 뒤에는 18이라는 숫자가 아니라고 했었어 아까. 4로 나눌 때 아직 덜 나눴기 때문에 몫은 4 쓰고 나머지는 2라고 써서 이 뒤에 2가 나머지가 된다는 것처럼 여기다 실제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3차식을 나눌 때 나머지 2차식을 잘 봐봐. 2차식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위에가 서로 같은 항등식이라며. 그러니까 얘 부분이 목 부분이 될 거고 아직 몫은 전체 아닌데 목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가 문제야.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누면 얘가 덜 나눠졌다는 거지. 2차식을 2차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몫은 얘가 여기가 몫은 얘가 목 부분이래. 목 부분이랄게. 부분. 몫은 아직 다 못 구했으니까 목 부분.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게 나머지가 위에서 나와 있잖아. 이거 뭐라고? EX-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마치 더하기 2처럼. 나머지가 나왔다고. 4로 나온 나머지가 2-1은 EX-2다. 1이다. 그래서 EX-1을 이렇게 딱 쓰면 윗식과 아래식 정확하게 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정확하게 동일한 식이 돼. 그러면 이 식을 내가 이렇게 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 잘 봐. 잘 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렇지. 다 나눠야 되는 거. 맞아. 굿이야. 굿이야. 그래. 이걸로 나눴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목 부분이 이제 비로소 목을 쓸 수 있어. x-2 qx라고 쓰고 나머지는 여기 목 잘 봐. a까지 묶은 것이 이게 몫이 되는 거야. 이게 몫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누군데? EX-1이다. 이렇게. 이거 이해하면 다 이해한 거야. 분명히 내가 직접 나눗셈은 결과가 항등식이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한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한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한다. 이게 항등식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을게. 간단하게. 이걸 이용해야 되거든. 얘를 구하라고 됐어. 얘를 구하라고 됐어.
그 나머지는 2차식 걸로 쓰는 이유는 3차로 나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미지수가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인데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두 개밖에 없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 눈으로 확인해 보자. 눈으로 확인해 보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자. x 대신 -1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 f-1이야. f-1이요? 그래? -1이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네? -1. 그럼 -1 대입하는 것은 결과가 여기 -3 나올 거야. 한번 해본 거야. 선생님이 보여줄게. 왜?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번 해보다가 한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자 마이너스를 대입했어. 나가 이 식에다가 그러면 a-b 플러스 c. 선생님이 얘기 잘 들어. 하나는 또 2를 대입했어. 2를 대입하니까 2 대입했어? 2 대입했어? 근데 2를 대입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식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F2를 얘기하잖아. 나머지 정리해서 얼마?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2 대입하면 4a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얘를 연립해야 되고. 헐. 왜 헐이야? 왜 헐이야? 미지수 몇 개인데? 세 개인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두 개. 그럼 연립해봤자 ABC 못 구해.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 그 식이 하나 여기 없다고. 여기 없다고 지금. 수치 대입법으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해야 돼. 목과 나머지라는 원리는 잘 봐. 몫은 나머지하고 썼는데 나누는 식이 나머지보다 항상 커야 되잖아. 즉 4로 나눌 때 나머지는 2가 되듯이 16 더하기 2라고 쓸 수 없잖아. 왜? 중간에 쉬었다고. 다시. 4개의 사과를 한 봉지에 넣었을 때 8묶음 하다가 잠깐 쉬었어. 그러니까 뒤에 18개 남아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18개가 나머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아직 덜 나눴지. 덜 나눴다는 뜻은 뭐냐면 4개씩 사과를 또 봉지에 더 담아야 돼. 그랬더니 4묶음이 더 나오고 나머지가 2개가 남아. 그러니까 2개는 더 이상 봉지에 4묶음, 4개씩 담을 수 없는 상황에서 4개가 나머지 된다. 그러니까 덜 나눴다고 이게. 중요한데 이게 덜 나눴다고 지금 덜 나눴다고. 무슨 얘기냐? 왼쪽으로 잡아. 이 비교되지 이제. 여기 나온 것이 3차 실험할 때 몫은 나머지.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나머지는 구체화시킨다고 했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숫자 2개 대입해서 못 푼다고 얘기했었어. 왜? 미지수 하나, 둘, 셋, 식은 몇 개밖에 없었어? 2개밖에 없었어.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얘네 둘을 이용하셔야죠, 당연히. 이용하셔야죠. 얘네들을 이용하셔야죠. 이용하셔야죠. 그럼 얘들을 어떻게 이용하냐? 자, 실제 봐봐. 여기 나온 것을 이용하셔야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얘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차식이란 얘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래 나 2차식이란 모양 꼴만 뽑아가지고 목 부분이라고 이렇게 쓴 거야. 목 부분이라고. 근데 앞에 거는 항등식으로서 얘는 이퀄 됐어. 얘는 같은 거거든. 근데 이 뒤에 식은 말이야. 잘 들어야 돼. 2차식을 지금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잖아. 2차식으로 나눴잖아.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라며. 그런데 이 2차 실험할 때 나머지가 얘라고 이미 나와 있지. 좋아. 그것을 이용한 거야. 어떻게? 그러면 얘 자체를 2차식으로 나눌 때, 즉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 몫은 누구냐? A냐? 왜 A니? A 왜 A니? 얘의 계수 비교가 되니까 계수 비교. 그럼 나머지는 뭐야? 2x-1이다. 됐어.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 이 위식을 통해서 항등식을 했어. 몫은 누구냐? 얘가 몫이 되는 거야. 왜? 공통된 부분을 뭔가. 실제 얘가 몫이라는 거지. 근데 이 목조차도 QX를 모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추상적인 거라. 추상적인 거로. 근데 나머지는 구체화됐잖아, 이렇게. 왜? 이것을 이 나머지가 EX-를 했기 때문에 구체화돼서. 이거 내가 오늘 이것만 설명해도 괜찮아, 진짜. 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럼 선생님, 이식 이용했고요. 이식 이용했어요. 됐지? 이용하지 않았니? 됐지? 됐어, 안 됐어? 됐지? 됐지? 이거는 나머지 정리해서 2 대입하니까 F2가 얼마다? 이걸 이용하는 거지, 마지막. 그럼 이 식에다가 잘 봐. 이제 미수 하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니? A 하나밖에 없어. 누구 대입하면 돼? X 대신 2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식에다 X 대신 2 대입하면 2 대입한 자리가 여기 보여야 돼. 여기도 보여야 돼. F2야. F2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라고 했어. 바로 쓸게. 이해돼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6인데 2 대입하니까 얼마야? 2 대입하니까 얼마? 2, 3, 3이 9죠? 9죠? 9죠?
9,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는 2 대입하면 0 되고, 그러면 뭐가 돼? 9a가 되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2 대입해도 0 되지? 0 되지?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9a지?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4 빼기 1이니까 얼마야? 3이죠? 그렇죠? 4 빼기 1이니까 3이죠? 그래서 옮겨주면 9a는 9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A라는 자리에 마이너스를 딱 대입하면, A라는 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제 이 결과가 답이다. 이게 나머지였잖아. 여기와 똑같은 값이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각각을 써주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지. 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잘 봐. 잘 봐. 잘 들었지?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고, 결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주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되고, 얘가 없어지나요? 그럼 누가 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가 뭐야? 나머지다 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나온 나머지는 누구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여기가 들어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중요한 얘기야. 이것이 이해되면 나머지는 그냥 이해가 쉬워져.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굉장히 쉬워지는 이유가,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지. 자, 어디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나눠 떨어졌을 때 여기 있다. 그렇지? 아, 여기 있다. 보자.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해해 볼 거예요. 이해해 보자. 실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 첫 번째 하나씩 있어. 잠깐만. 자, 질문한 친구 있어서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네. 그게 왜 나왔냐면 직접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미지수는 3개고 식은 2개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지수는 3개고 식은 2개밖에 없다라는 것은 A, B, C를 다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구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에 대한 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상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쓴 거예요. 요게 아니라, 알겠지? 그 용어를 쓴 것이기 때문에 못 구한다니까. 왜냐하면 미수는 3개, 식은 몇 개밖에 없어서 2개밖에 없어. 그러면 반드시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이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 아니야. 이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실제 여기가 몇 차식으로 나왔어? 2차식을 뭐야? 2차식을 뭐라고 나눴어요? 뭐라고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눌 때 2x-1이고 나머지가 이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6이다. 그러면 얘는 3차식일 때 나눌 나머지를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여기다 식을 한번 다시 확대해서 써볼게요.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자,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거 하면 이제 이건 대박. 이거 다 된 거예요. 이제 다 됐어. 이제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이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써볼게. fx를 잘 들으세요. x 플러스 1의 제곱 x-2로 나오는 3차식으로 나눌 때 몫은 qx, 나머지는 2차식 꼴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2차식 꼴에 대해서 실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썼을 때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2차식이야. 근데 대입할 수 있는 값은 2개밖에 없어서 미지수는 하나, 둘, 3개라서 이거는 완벽하게 풀 수가 없다. 완벽하게 풀 수 없다. 그런데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하자면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목 부분이 매출침 부분이 목 부분이야. 위에 식과 아래 식은 똑같아야 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가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몫은 여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 2차식을 2차로 나누기 때문에 덜 나눴다라는 얘기야. 그럼 더 나눠야 되는데 그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얼마다? a다. 왜 이니? 라고 하면 두 식이 똑같은 거니까. 그럼 나머지 누구니? 그럼 얘가 목 부분이야. 나머지 누구니? 라고 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 나머지를 뒤에다가 더하면 된다. 여러분이 실제 구할 것은 누굴 구하셔야 되냐면 착각하면 안 돼. 얘를 구하셔야 돼. 얘를 구하셔야 돼. 이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근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못 구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밑에 식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럼 밑에 식을 딱 쓰고 나서 끝. 더 이상 안 해도 돼. 목 부분을 다 구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럼 밑에 식에다가 여러분이 결국 누구만 대입하면 되냐면 두 번째 조건 나와 있지. 누구 대입할 때? x-2로 나눌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이다. 그러면 얘는 나머지 정리해서 2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이다. 그러면 F2가 마이너스이다. F2가 마이너스이다. 그래서 난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뭘 대입하라고? 2 대입하면 된다고. 이게 다 이해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2 대입하는 것이 나머지가 마이너스이다 했지. 마이너스이다라고 쓰고 그럼 2 대입하면 얘가 2 대입할 때 얘가 0 되지. 2 대입할 때는 얘는 3제곱 9지. 9a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9a 그다음에 플러스 2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고 했어? 아까 3이라고 했지. 옮겨주면 마이너스 9지. 그럼 a는 얼마다? 오케이 마이너스 1이다. 훨 쉽지 않니? 이해되면? 이해되면 쉬운 거야. 이해돼야 돼. 여러분이 그랬어요. 공부를 할 때 이해될 때까지 공부하라는 얘기야. 암기하면 지금 뭐 여러분이 암기해가지고 벼락치기에서 암기해서 중간고사 임박하면 암기할 부분은 암기를 바짝 잘하면 성적이 나오기도 해.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했던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았던 아이가 막상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이건 선생님이 직접 맞는 제자를 키워왔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30점, 40점 맞고 그래.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 버전으로 공부 안 한 게 아니라 수학을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학습을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1학년이니까 차근차근 하면 된다. 그 대신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는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된 것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다 풀 수 있다. 문제의 양으로 승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암기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보는 데 입장에서는 쥐약이다. 소위 말해서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거의 다 맞는 아이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 틀리고 다 맞는 아이를 보통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6점이나 100점. 그 모의고사를 얘기할 때예요. 수능을 얘기할 때. 근데 걔네들은 나중에 시간적인 부분에 싸움을 좀 하는 친구들이에요. 실제 그 최고 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지식들이 여기에 다 쏟아내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 2개 틀려도 92점이라서 1등급 나오고 한 개, 3개 틀려도 88점에서 2등급 나오는데 2등급에서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지. 그런 친구들이 맹점이 뭐냐면 못 올라간다는 거야.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내가 이 수학을 본질적인 수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동안 문제식과 기출문제를 풀면서 2등급, 3등급까지 나왔고 언젠간 한 번 딱 1등 치다 다시 떨어진 친구들의 성향을 보니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지 않아서 이해를 동반해서 문제를 풀지 않아서 이거를 암기식으로 풀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걸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고 가라. 그것이 진정한 만점의 기름길이다. 만점의 지름길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지 못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자꾸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 선생님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수학을 본질적인 수학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양의 공부하는 건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너가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구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게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다음 공부할 때에서 지장이 있다는 거지. 항상 그것이 여러분을 좀 힘들게 만들 거야. 그걸 이겨내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공부할 때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좀 따끔한 얘기했어. 해보자고요. 된다니까, 된다니까. 왜 안 되겠어? 된다니까. 3차 실험할 때 나머지는 2차식이다. 이게 항등식이라고 썼죠. 얘도 추상적, 얘도 추상적이라고. 얘는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했었어. 근데 위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못 푸는 이유가 미지수는 3개고 식은 2개밖에 없어서 못 푼다. A, B, C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다. 방정식 문제가 아니다. 방정식 문제가 아니다. 방정식은
식의 개수하고 미지수 개수가 정확하게 똑같아야지 풀 수 있는 건데 미지수 개수가 더 많아버리면 못 푼다. 그러면 얘를 풀려면 위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야 된다. 그럼 하나가 뭐야? 2차 실온을 나눌 때 나머지가 2x-1이다.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되면 2차 실온할 때는 이것이 항등식이니까 얘가 아직은 몫은 아니야. 목 부분이야. 왜냐? 얘가 2차 나머지가 2차식이라는 부분에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아직 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2차 실온할 때. x 플러스 1의 제곱을 나눌 때 덜 나눠졌다. 그럼 얘로 나누면 몫은 누구다? 같아야 되니까 a가 돼야 된다. 그럼 나머지 누군다? 바로 2x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위식과 아래식 비교해봐봐. 위에는 지금 미지수가 하나, 둘, 세지 않습니까? 세 개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지금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헐, 대박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럼 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누굴 이용하면 돼? 그렇지, 이제 나머지 정리. F는 마이너스 6이다. 나머지 정리. 2 대입하면 0, 마이너스 6 나오잖아. F는 마이너스 6이다. 나머지 정리. F는 마이너스 6이다. 그거 마이너스를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2를 대입할 때 얘가 없어지지. 이 추상적인 걸 없애주기 위해서 2 대입한 거예요. 2 대입한 거야. 그럼 2를 대입하니까 9a 플러스 3이 되고 이것이 a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해지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서 이게 나머지다 아니야?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얘가 우리가 구할 나머지잖아. 얘가 나머지잖아. 그러면 얘가 얘랑 같지. 그치?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x 없어지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나머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면 아주 쉬워진다는 거지. 쉬워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관련된 문제를 쭉쭉쭉쭉 풀어나가면 엄청 빠르게 풀 수 있어. 이해가 돼서 빠르게 푸는 것과 빨리 푸는 건 달라. 빨리 푸는 것과 이해가 돼서 빠르게 푸는 건 달라. 이해가 되면 속도가 붙어집니다. 이해가 되면 속도가 붙어집니다. 라고 강조한 거예요. 진짜야. 그렇습니다. 밑에 문제 2개 있잖아. 7-1, 7-2. 2개 있잖아. 그치? 천천히 봐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x 플러스 2다. x-1로 나눌 때 이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가로 안의 값이 0된 x값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나머지 정리는 이 빨간색 부분밖에 없어요. 이 빨간색 부분밖에 없어. f1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다. 이게 무슨 정리라고 했어? 나머지 정리라고 했었어요. 천천히 갈게.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돼 있지? 그치? 3차식으로 나머지를 구하라 했지?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쓴다? 연습 다시 해보는 거야. fx는 추상적인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뭐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얼마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위식에서 나온 걸 잘 보니까 이거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었던 이유가 얘가 실제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이 나머지는 x 플러스 2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식이 위식과 항등식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식이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이 부분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구하는 건데 위에 있는 조건은 얘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얘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걸 목 부분을 잠깐 써주자면 이 목 부분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는 x-1이고 곱하는 것이 qx를 곱하면 이것까지 위식과 똑같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지 이거.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한 2차 정할 때 몫은 얘잖아. 몫은 얘잖아. 그러니까 얘를 즉 2차식의 몫을 얘로 나눌 때 아직 덜 나눴다니까. 덜 나눴기 때문에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지. 뭐라고 쓰느냐면 이렇게 잘 들어야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하면 위식과 아래식이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몫은 뭐야? a라고 써주는 거야. 왜 2니? 왜 2니? 최고차 수의 개수가 2니까 개수 비교해서 a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건 ax 제곱 나오잖아. 얘를 하면 아직까지는 덜 구했던 몫이 마저 다 구해졌다니까. 어떻게? 이 뒤에 있는 놈이 뭐였기 때문에 a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색깔로 바꿀게. 그러니까 실제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몫은 이 빨간색 부분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x-1 qx 더하기 a.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서 명확하게 나왔잖아. 뭐라고 나왔니? x 플러스 2라고 나왔잖아. 헷갈려? 아니지. 얘로 나눌 때 몫은 누구다? 몫은 x-1 qx 더하기 a다. 나머지는 누구다? x 플러스 2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나머지 정리 쓸 거라니까 누구? 얘 이용할 거라니까. 그럼 이제 이 식에다 x 대신 누구 대입해?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9야. 1 대입하니까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이거 0 되지. 0 되지.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잘해봐. 1 대입하면 여기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얘가 2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 2가 되나? 그치? 2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이가 되나? 그치? 플러스 1 대입하니까 3이죠. 이렇게. 따라서 옮겨주면 마이너스 10이지? 누가? 마이너스 4이가. 그래서 a가 얼마다? 3이다. 그러니까 a 대신 여기다 3을 넣어주면 나머지를 구하라. 위에서 나머지는 누구였었어? 오,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 엉뚱한 얘기하면 돼. 얘가 나머지였잖아. 그럼 나머지는 얘랑 똑같은 식이잖아. 이거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따라서 얘를 정리한 게 나머지란 얘기야. 그래서 정리한 식은 얘가 이렇게 나오지. 3배 해주니까 3배 하면 3배 해주고 얘네들은 전개할 때 이렇게 했어. x제곱이고 자 여기 숫자는 더해서 쓰고 곱해서 쓴다. 그리고 더하기 얼마? x 플러스 2다. 그래서 전개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9에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게 바로 얘라고. 밑에 거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시간 줄게요. 오케이?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네네. 잠깐 시간 줄게요. 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다. 바로 얘가 나머지 정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0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의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쓰십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눌 때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은 항등식을 통해서 문제 풀어야 되고요. 문제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즉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고 아래 이 값을 구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항등식으로 써주시면 다음같이 쓸 수 있습니다. fx는 어디 있냐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면 몫은 qx,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얘를 rx로 썼네. 그치?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 자체를 rx로 잡아서 이거를 rx. 왜냐하면 3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는 2차식 이하라고 해서 2차식, 1차식, 상수 이렇게 표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지수는 하나, 둘, 세 개고 식은 두 개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0 대입하는 값이 마이너스 1밖에 하나밖에 대입할 수 없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rx를 구할 수는 없어서 바로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이용해서 식을 씁시다. 자, 그것이 누구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이럴 때는 목 부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 목 부분은 위에서 x 플러스 1 qx가 될 거고요. 또 있죠. 뒤에 하나 더 쓰면 이렇게 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인가요? 쏘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목 부분 누구냐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것이 몫이 a가 나와 이렇게. 왜? 둘이 곱해가지고 결과가 ax제곱이라는 2차식의 개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누구냐?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는 다음까지 쓰기로 했었죠. 2x 마이너스 3이라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궁극적으로 누구 대입할 수 있냐? 자, 나머지 정리해서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다 됐어? 다 됐어.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지? 1.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없어진다. 추상적인 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3a가 나오나요? 그렇죠? 3a, 그렇죠? 3a, 그렇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되네 이렇게. 옮겨지면 얼마입니까? 6이 되나요? 그럼 3a는 얼마? 6이다. 왜 a가 얼마죠? 2다. a가 2다. 얘가 2다. 얘가 누구다? 나머지다. 위에 있는 것과 정확하게 식이 어떻게 된다? 같다. 같다. 근데 이제 여기다 누굴 구하라? 아래 2의 값을 구하라. 2만 대입하면 돼요. 다 됐어. 2. 그러면 2 대입하면 얘가 4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4 빼기니까 2지. 2 더하기 1이니까 3인가요? 3 곱하기 2 더하기 2 대입하면 4 빼기 3이죠. 1인가요? 그래서 7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이것이 바로 나머지의 값을 통해서 수치의 값을 구하라는 것에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반드시
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어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질 거예요. 수월해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잘 보세요. 이거는 그냥 수치 대입만 하면 돼요. 수치 대입만.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 자, fx를 이것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2차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차식으로 나왔네. 그런데 갑자기 얘를 구하라고 돼 있지.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항등식이라는 부분으로 풀어가지고 풀되 어차피 나머지 정리 파트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파트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 얘가 0 되는 x값을 대입합니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는 상수다. 그러니까 누굴 대입할 수밖에 없니? 그러면 3을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3을 대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 3을 대입하면 여기다 3 대입하고 여기다 3 대입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누구다? 나머지는 3을 대입할 때 나머지는 이렇게 나겠지. 3, 3은 9 빼기 4, F5다. 이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F5는 어디서 나오는데? 자, 여기를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차식으로 하는 것은 항등식을 세우라고 했었어. 그래서 항등식을 세우면 자, 밑에 나왔으니까 안 쓸게. 항등을 세우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지. 나와 있죠? 그거 잘 세웠네. 그럼 여기다가 누구 대입하면 되냐면 5를 대입하는 것이 여기 딱 있네. 5 대입하는 거 보이죠? 5 대입하면 싹 사라지고 여기다 5 대입하면 3, 5, 15 플러스 얼마 16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쉽다. 이게 앞에 게 어려운 게 넘어가니까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 쉽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밑에 있는 것은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힌트만 잠깐 주자면 두 번째 거를 보면 첫 번째 거는 아까 했던 방법 똑같이 여기다가 누구 대입하는 거야? 0 된 x값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죠. 그러면 f4를 구하는 거야. 4 딱 보인다. 4 딱 보인다. 자, 여러분 풀어보시고 여기 누구 대입하냐면 x-5로 나눌 때 나머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구하라. 근데 얘를 1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럼 1차식 0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렇지? 힌트 여기까지. 마이너스를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하면 O, F5. 오호. 여기까지 여러분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나와 있죠. 좋아. 근데 얘를 x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 반드시 1차로 나면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럼 얘가 0 되는 x값을 대입했더니 x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구하는 값은 이렇게 9라고 쓸게. 마이너스 3분의 2에 f에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럼 f2의 값이네. 어허, 나 f2의 값을 알 수 있으면 답이네. 근데 여기다가 딱 여기다 넣어줬더니 얘가 x 마이너스 2니까 2 대입하면 빵 되네. 오호, 2 대입하면 이게 값이 나오네. 여기까지 힌트. 여기까지 힌트. 여기까지 힌트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x-알파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과 나머지라는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간단해.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돼. 항등식을 말이죠. 볼게요. 저 크게 해서 볼게. 자, 1번 같은 경우는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1이라고 하자. 그럼 식 세운다고. 이게 나머지인데 몫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돼 있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식을 쓰는 거야. fx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x라는 물론 여기선 추상적인 거지만 qx로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qx를 x-3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3.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라고요. 그러니까 qx를 x-3. 그러니까 x 대신 3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정리에서 q의 3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생뚱맞게 x-3으로 나눌 때 fx를 그러면 x-3으로 나눴기 때문에 누굴 대입하라는 거야? x 대신 누굴 대입하는 거야? 3을 대입하는 것에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럼 3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3을 대입했을 때 F3의 값은 뭐다? F3의 값은 그렇죠? F3의 값은 5에 Q3인데 Q3 구해놨잖아. 마이너스라고. 오케이, 대박. 대박 아니니? 오케이. 식 한번 쓰니까 항등식이라는 걸 써보니까 바로 나머지가 구할 수 있는 마이너스 거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번이 어떤 것이 나오든 x의 20차 그러니까 20차 수를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계수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대로 한번 봐. 식을 세우라고. 식을 세우라고. 어떻게 나와니? x의 20제곱
플러스 2x의 9제곱 플러스 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목순 qx다. 나머지 언급 안 했지? 이럴 때 나머지 뭐라는 거야? 헐. 나머지 뭐라는 거야? 나머지 구해내야 된다는 거야. 1차순 할 때 나머지는 얼마다? 상수다. 그러니까 따라서 x가 여기가 0 된 x가 1이잖아. 2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얼마? 나머지는 여기다 쓰셔야 돼. 나머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1대라고 했잖아. 나머지 언급을 안 한 것일 뿐이지. 그럼 나머지는 구체화시킬 수 있잖아. 뭐라고? 그렇지. 항등식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어. 1차순 할 때 나머지는 얼마다? 상수다. 근데 이 상수가 누구냐? x 대신 누구 대입한다? 1 대입한다. 1 대입하는 것이 바로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다라고 했었잖아. 그럼 4다라고 구해놓고 자,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결국 이 나머지 정리는 이 뒷부분 뭘 구하라는 거야? q 마이너스 1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20승 1이야. 마이너스 1의 9승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없어진 애가.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누구야? q의 마이너스 1 값이고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옮겨지면 얘가 옮겨지면 마이너스 6이 되나? 그럼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의 q 마이너스 2의 q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q의 마이너스 1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이게 바로 나머지다라고 구하신 거야. 그러니까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바로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를 써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3차식만 조심하게 했네. 나머지를 이유하는 문제는 맞는데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라고 했었어.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요. 밑에는 내용 똑같네.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필수예제 10번. 그러면 이 단원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다 했어. 인수정리, 아하! 뭐가 인수정리라고 했었어? 뭐가 인수정리? 1차 시로 나눌 때 나머지가 0 되는 거. 혹은 뭐 나눠 떨어진다. 다시 한번 1번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게. 강조할게. 1번을 통해서 강조하면 fx를 3차식을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x-1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다 같은 뜻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써먹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x-1이라는 것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러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던 것인데 그럼 이것을 x-1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x 대신 누구 대입한다? 1 대입하면 된다. x 대신 1 누구를 대입한다? 1 대입한다. x 대신 1 대입하니까 f1의 값은 나눠 떨어졌다라는 거야. 1-1 플러스 a 플러스 3은 나눠 떨어졌다. 나머지가 0이다.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값을 구하면 a의 값은 얼마다? 옮겨주니까 없어지나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fx를 이거로 나눠 떨어졌다. 2차식이네요. 2차식이네요. 그럼 이 식 자체를 2차식으로 써주는데 뭐라고 했어? 항등식 목순 qx. 나눠 떨어졌다?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0. 그러니까 나머지는 0이니까 뒤에 나머지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대입할 수 있는 수치가 딱 두 개 있어. 누구야? 1일 때하고 누구야? 마이너스 3일 때 아닙니까? 1일 때하고 마이너스 3일 때를 대입하니까 x 대신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이고 왜 나머지 0이니까 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숫자만 조심하겠네. 마이너스 27 플러스 9a 마이너스 3b 플러스 3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식을 좀 다듬자. 3으로 다 나눠지나? 바로 여기다 쓸게. 바로 여기 쓸게. 3으로 나눠지면 얼마? 9. 3으로 나눠지면 얼마? 3, 1, 1 이렇게 되겠네. 3으로 나눌게 바로. 3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위식 아래식 바로 빼버리면 되지. 과감하게 빼버리면. 더하면 되나? 이렇게 더하면 되나? 더하니까 b 사라져주고. 더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더하면 얼마? 4a. 그 다음에 더하면 얼마? 플러스 4 이퀄 제로다. 그럼 따라서 얘가 4가 되면 되죠? a는 얼마다? a는 1이다. a는 1을 딱 대입하면 얘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게 수치 대입을 해가지고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야. 그냥 인수 정리는 뭐다? 인수가 0 되는 x값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것까지도 같이 숙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아주 어려운 거 했어서 도전에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태까지 했던 나머지 정리 파트 가장 힘든 파트 했습니다. 더 이상 힘든 것은 없을 거야.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